현재 한국 축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황금 세대로 평가받던 국가대표팀이 리더 선택의 실수 하나로 인해 위기에 빠졌습니다. 승부 조작, 축구 내 부패, 클린스만 감독의 임명과 거액의 위약금,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임명과 축구협회의 사유와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임명되었을 때 제가 아는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무명 지도자들이 프로가 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누군가는 손쉽게 지름길을 가며 기회를 얻는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부 조작과 같은 반스포츠적인 행위가 꼼수로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사회에서 범죄 행위가 이처럼 은밀하게 사라진다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발표되던 날 전력강화위원회 멤버들은 회견 30분 전에야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파리 실패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에서의 패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처리 방식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원래 임시 감독직을 맡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고 결국 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홍명보 감독까지 이러한 실수의 연속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무능함, 원칙 없는 행동, 그리고 불공정함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몽규 회장의 체제가 계속된다면 비슷한 실수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팬들도 이 시스템이 끝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상황이 나빠질 줄은 몰랐지만 지금 이 정도로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홍명보는 한때 한국 축구의 주장이자 영웅이었던 인물이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자아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팬들이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명보는 자신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만약 자신이 해임된다면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달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홍명보는 자신이 한 번도 스스로 감독직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의 임명 과정과 비교해 이번 임명 과정이 공정했던지 묻는 질문에는 그는 자신이 느끼기에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답변하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임명 과정이 정말로 불공정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는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FA 정몽규 회장은 대중 앞에서 더욱 명확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만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부와의 연료 의혹 및 감독, 임명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비난과 항의가 터져나왔고 정몽규 회장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한편 제1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가 공개되면서 모든 결정이 이 회의에서 내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박주호는 KFA의 거짓말을 하나씩 폭로하며 이번 임명 과정에 대한 진실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차, 11차 회의 과정에서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며 투표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위임이 이루어졌고
모두가 능력 있는 5명의 감독 후보를 뽑는 것에 동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협회의 모든 계약을 현대산업개발 HDC에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C 직원을 축구협회에 고용시켰습니다. 2022년 10월 시에서 퇴사한 진 씨가 NFC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퇴직한 후에는 HDC 소속의 직원이 협회와 임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설계 공모 단계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모든 건축 자재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운영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조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몽규 회장이 단순히 한 차례 투표만으로 재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위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다시 검토하며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이전에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질문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균 국가체육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참석한 8명 중 1명이었나요? 8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8명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 선에 도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말씀드린 답변을 반복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신중히 고민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선에 꼭 도전하셔야 하나요? 여러 분야에서 회장님이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신중히 생각한 결과 제가 출마를 결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상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각 회원단체의 임원 1명과 무작위로 선정된 선수, 감독,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축구협회 회장들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국 각지의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회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단체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선거에는 단 126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스스로 사람을 고르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회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재선을 결정하고 대의원들도 회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회장이 임명합니다. 즉 모든 것이 회장의 뜻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 시스템을 수정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면적인 변화를 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의원의 대부분은 47명의 감독, 63명이